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면은 이 교과 성적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등학교 성적 통지표입니다. 혹시 요 거를 받아 보셨나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이거 이제 1차 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까지 끝나야 이제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고등학교 때는 아직 못 받으셨을 거고요. 중학교 애들 혹시 이런 가지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애들하고. 그 다음에 혹시 뭐 가방 깊숙이 저기 어딘가에 또는 뭐 쓰레기통 어딘가에 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여기 이제 과목명이 적혀 있습니다. 과목명이 적혀, 이건 좀 오래된 자료인데, 형식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과목명이 적혀 있고요. 가로에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는 뭐죠? 단위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이거 이제 학점이라 그래요. 학점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요 과목을 몇 시간 배우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학으로 가는 정보는 이렇게 가요. 몇 단위에 몇 점에 원점수 몇 점에 과목 평균 몇 점에 표준 편차가 몇이고 성취도. 근데 성취도 정보는 원래 대학에 안 갑니다. 수강자 수가 몇 명이고 그래서 이 과목이 몇 등급이냐. 요 정보가 지금 현재로는 대학으로 전달받는 자료인데 고등학교에서 성적 처리할 때는 이렇게 성적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의 과목의 성적을 구성하는 숫자들은 뭐뭐가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성적 만점, 기말고사의 만점과 수행의 만점을 합하면 총 몇 점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점 만점의 원점수로 환산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점은 이건데 요 비율로 들어가서 얘가 받은 점수는 이거고 그래서 얘의 원점수는 이거고 정수로 표현이 돼야 돼요. 원점수는. 여기 밑에 소수점 있는데 원점수는 정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받은 성취도, 등급, 석차, 수강자 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정보들이 쭉 만들어지는 게 성적 통지표입니다. 요 학생 잘하는 학생, 못하는 네. 다 이해하시네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대학으로 전달이 되는 거, 학교 생활 기록부에 찍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만 찍힌다? 요렇게. 지금 현재는 요렇게만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28에는 어떤 정보가 찍히느냐? 여기에서 표준 편차가 사라지고 요 성취도가 나오고 이 성취도별로 요 수강자 수의 몇 퍼센트가 A고 몇 퍼센트가 B고 몇 퍼센트가 C고 몇 퍼센트가 D고 몇 퍼센트가 E냐. 그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마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정보가 찍힐지 안 찍힐지 모르겠는데 앞에 제가 추가로 제공하는 거 발표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였죠? 수행평가의 이름, 수행평가명. 네. 요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발표 수업 참여, 학습 준비, 독서 어휘력 다지기. 네. 요 정보가 대학으로는 가는 거예요. 네. 이게 몇 퍼센트? 요거는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이 학생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만드는데 한 이틀 걸렸는데요. 요거는 실제 작년에 모 대학을 지원한 어떤 학생의 성적을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각 교과별로 과목을 제가 쭉 펼친 거예요. 지금 되게 좀 복잡한데 앞에 여기 01지는 공통과목이냐 일반 선택이냐 진로 선택이냐. 저는 전문교과예요. 그러니까는 특성화고나 뭐 다른 특목고나 이런 데서 듣는 과목들, 네, 이런 걸 이거로 표시를 했고요. 과목명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거는 단위수, 뒤에 있는 거는 등급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등급은 몇 등급 체제? 9등급 체제. 9등급 체제에서 실제로 모 학생이 받은 성적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운영을 할 때는 여기서 어떤 정보만 가져가요? 등급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등급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위수를 같이 봐야죠. 그래서 단위수 높은 데에서 높은 등급 받을수록 유리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쭉 해보면은 몇 과목에 몇 단위 몇 등급 학기별로 계산 쭉 했고요. 근데 이 학생의 전체는 계산을 해봤더니 55과목, 쉬운 5과목을 150단위 이수를 해서 등급 계산하면 2.18. 2.18이면 어느 정도죠?
9등급 체제에서 누군가가 2.18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법 하는 거고요. 전교등수로 얘기하면 한 200명 규모 학교에서 몇 등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몇 등 정도? 저 물어보는 건데 회피를 하시면 저기 네네네네네 뭐, 네, 10 몇 등에서 왔다 갔다, 네, 10 몇 등에서 15등 안쪽으로 좀 앞으로 오는 11에서만 15 아닌가요? 좀 더 뒤까지 가야 되나? 어쨌든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 또 좀 약간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 학생을 이렇게 봤더니 자연 학생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학생이 만약에 2028 지금 1학년 애들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교과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바꿔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단서 하나, 아예 교육과정 편성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어거지로 좀 유사 과목으로 그냥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얘의 등급을 보고 앞에 등급 환산하는 것처럼 해서 그냥 제가 임의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학생 전부 다 150학점 똑같아요. 학점수로는 단위수로는 똑같은데 등급이 갑자기 어떻게 됐죠? 1.47 등급.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여기는 지금 음영이 안 보이는데 그 자료 보시면 음영이 나오잖아요. 음영 표시한 과목들은 어떤 과목이에요? 음영 표시한 과목들은 그 등급이 계산되는 과목들이에요. 딱 보시면은 2025학년도에 주요한 특징이 뭐가 있죠? 몇 학년 몇 학기에? 3학년 1학기에 등급 계산되는 과목이 별로 없어요. 얘 과목 선택 이상하게 한 거야? 이런 생각 하시겠죠? 아니요. 보통 이렇게 해요.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국어, 영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수학의 한두 과목 정도는 애들이 3학년 1학기까지도 계속 등급 계산하는 어떤 그 과목들을 계속 선택을 하고 이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진로 선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거의 그냥 등급 해방되면서 그냥 이렇게 수업하는 어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뀐 시스템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3학년 1학기도 전부 다 등급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등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애들이 등급에 대한 해방감이 더 커질까요? 불안감이 더 커질까요? 저는 사실은 불안감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불안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걸 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진짜 2등급 하나 받으면 인서울을 못한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합격하는 정도 수준의 학생일까요? 2.1 정도면 교과로 만약에 간다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일까요? 네. 최소 정도? 네. 최소 아니면 뭐 좀 살짝 밑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종합으로 도전을 한다면은 뭐 이제 중경미식급 또는 그 이상도 한번 써볼 수 있는, 실제로 이 학생은 종합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생이 중경미식급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 더 이상으로 합격한 그런 학생이에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바뀐 등급으로는 이 정도, 1.4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부터 이런저런 어떤 자료를 받아서 나름 이제 이 5등급 체제로 이렇게 바꿔서 변환을 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등급 체제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웠을 때의 순위와 5등급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쭉 순위를 세우면 이 순위가 일치할까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이게 등급이라는 거는 계단, 단계로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단계에 있든 어쨌든 이 단계에 있으면은 전부 다 같은 점수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전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5등급으로 바꿨을 때는 이 계단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늘어난 데에서 얘가 주로 이쪽으로 가냐 1로 가냐에 따라 계산이 확 다 뒤집어져 버려요. 네. 확 다 뒤집어져 버려요. 5등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별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떨까요?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별 충분히 됩니다. 다 돼요. 어디 안 되느냐? 의치한 안 돼요. 의치한 약은 안 돼요.
의치한 약은 진짜 1.0 나와야 돼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걸로는 의치한 약은 1.0 나와야 돼요. 그래도 변별이 안 돼요. 근데 서울대 변별 안 돼요. 1.0에 수렴돼요. 그런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대, 고대 어떨까요? 연고대 중간 정도 학과까지는 1.0으로 수렴돼요. 그래서 교과 전형 운영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연고대만 하더라도 중간 이하 학과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변별이 돼요. 거기에 뭐가 또 작동되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동되죠. 그럼 애들을 교과 성적으로 쭉 뿌렸을 때 수능 최저를 맞췄냐 못 맞췄느냐에 따라 중간중간 애들이 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변별하는데 애들 선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대학들 제 추측과 제 계산이 맞다면은 교과 전형 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수능 최저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변수는 뭐냐? 대학에서 9등급 시스템에서 높은 교과 성적 받는 애들과 5등급 시스템에서 좋은 교과 성적 받는 애들을 같은 애들로 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타겟팅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학 쪽에서는. 그러니까는 진짜 얘가 제대로 공부한 애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서류평가를 좀 정성적인 서류평가, 그러니까 어느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얘가 정말로 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가 맞는가를 좀 확인하는 정성평가 요소를 좀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면접을 좀 넣거나. 근데 면접 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대학이라면 면접을 넣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교과에서는 면접 넣기는 쉽지 않아요. 정성평가 위주로 그냥 그렇게 좀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표 7페이지 이 표를 또 보시면은 공통과목과 일반 진로 융합으로 이렇게 구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구분은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공통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일반이든 진로든 융합이든 어느 것을 배워도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보면은 어떤 설명이 있느냐? 여기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사이에서는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과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진로 선택은 교과별 이거를 바탕으로 한 심화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의 좀 단계성, 위계성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공통 배우고 일반 배우고 진로를 배우는 좀 순서를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과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어느 과목? 수학과 과학. 이거는 꼭 좀 이거를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부 현대사회와 윤리. 현대사회와 윤리 어디 있죠? 사회의 일반 선택에 이 현대사회와 윤리 과목이 있죠. 일반 선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기 현대사회 윤리 있죠. 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교육과정의 이 성격 부분에 가보면은 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느냐. 진로 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융합 선택 과목인 윤리 문제 탐구 과목을 위한 기본적 소양과 문제의식을 제공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 세 과목을 요걸 듣지 않고 바로 선택하면은 어떤 수 있다? 좀 기본을 배우지 않고 건너뛰어서 다른 거를 배우는 좀 어떤 이런 의미가 발생할 수 있다.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국어나 영어나 사회에서는 이런 위계성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과 과학만큼은 그래도 좀 이 위계성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기준표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이거보다 옛날엔 더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그나마 지금 좀 덜 복잡하게 지금 바뀐 거고요. 요거만 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성취도 평가하고 석차 등급 계산한다라는 거. 뭐 하나? 과학탐구 실험은 안 해요. 과학탐구 실험.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성취도 등급을 계산하는 과목이냐 아니냐. 요걸 보시면 돼요. 근데 과학탐구 실험 안 하고요. 체육예술 안 하고요. 교양 안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사회과학교과의 융합 9과목만 점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등급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성적 정보는 그런데 다 같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육예술은 아무 정보 안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특목고에 개설되는 체육예술교과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과목명 까먹었는데 스포츠 문화인가? 아무튼 뭐 스포츠 아무튼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요. 요즘 일반고에서 그런 거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예년에 하던 것처럼 그 과목을 그냥 끌고 와서 그냥 진로 선택 개설하듯이 그냥 개설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등급 계산 다 해야 돼요. 체육인데도 그 등급 계산 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너무 소수예요. 너무 소수로 애들이 이 과목을 들으면 등급 계산이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등급이 4%였죠. 근데 4% 1등급이 계산하지 않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죠? 그게 13명이었어요. 13명.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고등학교에서 좀 그럴싸한 과목이 개설이 돼요. 근데 꼭 그 과목의 이수 인원을 보면 몇 명? 13명. 왜 그럴까요? 등급 산출을 안 하려고. 그 학교에서 13명만 딱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단계, 5등급으로 바뀌자 등급, 1등급이 안 나오는 최소 인원은 몇 명이다? 5명. 이거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5등급이면은 한 명 하면은 5등급 나오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4등급이 2명이더라고요. 그래서 5명도 1등급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6명부터 1등급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게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은 요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해서 이게 100명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성적을 이렇게 준다. 5등급에서부터 1등 1명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5명부터는 어쨌든 등급 발생 안 시킨다는 거예요. 5명부터는 등급 발생 안 시키고 6명부터 등급 발생 시킨다는 거예요. 1명으로. 그래서 14명까지가 1등급은 1명. 그 다음에 15명부터 24명까지는 2명, 25 이상부터 3명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학 2 과목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물2 같은 경우, 한 학교에서 이수 인원 몇 명 될까요? 네, 20 몇 명,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두가 그런지는 않아요. 좀 많이 듣는 데는 60, 70명 듣는 학교도 있긴 한데, 20 몇 명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 몇 명 들어요. 그러면 1등급 몇 명? 네, 2명 또는 3명밖에 발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5등급이라고 해서 또 마냥 아주 쉬워졌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좀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등급에 주목을 하지 성취도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학교는 보통의 일반적인 애들을 다 모아서 정상적인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잘 따라온 애들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배움이 더딘 애들도 사실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 상태로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 22.8, B 22.5, C 22.2, D 18.4, E 14.1 이런 정도로 퍼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종의 의도,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작동시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대학에서 모를까요? 다 알 수 있어요. 이 비율 정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균적인 학교와 이런 고등학교를 다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그러면은 왜 이 고등학교는 이렇게 A 비율을 높게 줄까요? 아니, 성취도 A는 사실 대학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어쨌든 다 열심히 했으니까 높은 등급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꼭 이럴 때는 또 이제 학부모 탓을 해요.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다. 그러니 우리는 막 무조건 높게 점수를 줘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이럴 때.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진짜 잘하는 애. 그 그룹에서 진짜 잘하는 애는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성취도 오늘 이렇게 다 말들을 안 듣지? 애들이 이게 성취도 평가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음, 그 대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과도한 성적을 부풀리는 어떤 이걸 제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취도 A의 비율, 높은 평균.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 그걸 제일 큰 문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고, 그러면은 이 평균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의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필평가. 그러니까는 중간 기말고사에서 지나치게 쉬운 문항을 막 내는 거. 이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에도 이런 어떤 정보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저희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다 뿌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좀 하고 있다. 이제 그 정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책임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은 누구라도 이제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 그럼 대학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애들은 이제 유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유급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학생들을 보충 지도를 통해서 이수시켜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계십니다. 네.